안녕하십니까. 하이구조 권영군입니다. 오늘은 데크 플레이트의 형상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순서로는 먼저 고령 데크 플레이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고령 데크 플레이트의 종류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좀 세세하게 구분해 보면 거푸집용 데크 플레이트, 그다음에 고령 합성 구조용 데크 플레이트, 그다음에 셀루럴 데크 플레이트, 그다음에 고령 춤이 큰 데크 플레이트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형 데크 플레이트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상향 돌출형 데크 플레이트를 때 상향 돌출형 데크 플레이트도 세분화시키면 상향 리브 데크 플레이트와 플러스 데크 플레이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합형 데크 플레이트를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번 시간에 저희가 데크 플레이트와 데크 슬라브에 대해서 학습했죠. 이거를 한번 복습해 보면 우리가 결국 합성 구조용 데크 플레이트 형상 개발을 위해서는 어떻게를 해야 되느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합성 구조용 데크 플레이트를 만들려면 콘크리트와 데크 플레이트의 간의 부착력, 수평 전단 파괴를 방지하는 전단 부착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중에서도 전단 부착력의 종류는 화학적 부착력, 마찰 저항력, 기계적 저항력이 있다고 저번 시간에 학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합성 구조용 데크 플레이트의 형상 개발 방향은 그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그 앞에서 살펴본 화학적 부착력, 마찰 저항력, 기계적 저항력 중에서도 특히 전단 부착력을 향상시키는 형상 개발을 위해서는 여기 보면 기계적 저항력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개발을 그동안 돼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엠보싱이라든지 요철이라든지 작은 골, 구속 리브, 그리고 하부판 돌기 등을 데크판에 적절한 장소에 잘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기계적 저항력은 되도록이면 합성 슬라브의 입장에서 보면 변형률이 큰 연단 쪽에 어떻게 보면 중에서 정모멘트와 관련된 것은 하부 강판이게 되겠죠. 하부 강판면에 이들 기계적 저항력을 높이는 형상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합성 슬라브 대비 데크 플레이트의 강제량을 하향 집중시키는 형태로 형상 개발을 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결국 데크 플레이트의 도심을 하부 쪽으로 내려서 합성 슬라브 입장에서 보면 데크 플레이트 도심까지 거리 연단에서 상부 연단에서 하부 데크 플레이트 도심까지 거리, 그러니까 유효 깊이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개발을 해야지 합성 슬라브로서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크게 한번 분류를 해봤죠. 그래서 고령 데크 플레이트, 형 데크 플레이트, 상향 돌출형 데크 플레이트, 조합형 데크 플레이트로 크게 구분해봤고, 고령 데크 플레이트는 오늘 구체적으로 이제 더 상세히 공부를 할 텐데, 부집용이 있고 합성 구조용이 있고 셀루럴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춤이 큰 데크 플레이트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향 돌출형 데크 플레이트도 상향 리브 데크 플레이트와 플러스 데크 플레이트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저번 시간에 해봤습니다. 또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더 데크 플레이트 형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령 데크 플레이트를 학습해 볼 텐데, 고령 데크 플레이트는 계속 설명드리지만 거푸집용, 합성 구조용, 셀루로 타입, 그다음에 추미큰 데크가 있고, 그렇죠? 이런 고령 데크 플레이트는 요각형, 요철형, 리브형 또는 유형 데크 플레이트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저번 시간에 봤습니다. 계속적으로 보면 고령 데크 플레이트는 종류가 또 다양하게 있고, 기존에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적으로도,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더 좋은 형상으로 이제 개발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고령 데크 플레이트에 한 다양한 형상을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 A는 그렇죠? 이게
일반 거푸집용 데크 플레이트죠. 보면 강판이 맨질맨질하죠. 이런 거고 일반적인 거고. 그 다음에 B는 A 타입에다가 위에 볼 방향의 직각 방향에다가 미끄럼 방지근, 그리고 철근 같은 거 또는 철선 같은 거를 상부 프레임에 용접시켜서 어, 이거를 어떻게 보면 콘크리트와 데크 플레이트가 미끄러질 때 이게 강제 앵커 역할을 해서 어떻게 보면 부착력을 확보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일반 거푸집용 데크 플레이트를 합성 구조화시키는 방법으로 쓰는 예입니다. 그리고 C 같은 타입들이 있고요. 그 다음 B 같은 타입은 어떻게 보면 여기 큰 형태의 리브가 있는 반면에 그 사이에 작은 골들이 있죠. 이렇게 또 개발되는 해외 형상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D와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부분은 고령이지만 양 사이드 쪽에서는 상향 리브형 데크 플레이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약간 고령과 상향 리브 데크 플레이트가 조합된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 E, F, G는 여기에 일반 거푸집용 데크 플레이트에다가 엠보싱 같은 것들을 설치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외부뿐만 아니라 하부판에 이렇게 설치를 해서 기기적 저항력을 높여서 이것들을 합성 구조용으로 쓰이도록 이렇게 보면 단면 개선을 한 예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먼저 고령 데크 플레이트 중에서 고령 거푸집용 데크 플레이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살펴보시면 되는데 고령 거푸집용 데크 플레이트는 일단 맨질맨질해요. 판이 미끈한 강판이죠. 그래서 엠보싱 또는 리브 등과 같은 기계적 저항 장치가 없는 매끈한 강판을 절곡하여 고령으로 만든 데크 플레이트를 말하죠. 그래서 일단 전단 부착력에 의한 합성 효과가 약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래서 보통 거푸집용 데크 플레이트로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런 형상 개발은 어떻게 하냐?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일단은 데크 플레이트의 높이는 보통 50mm 또는 75mm가 많이 제작이 되고요. 두께는 아연 도금 강판으로 해서 두께 1.2mm 또는 1.6mm가 많이 생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데크 플레이트 전체 폭이죠. 단위 폭은 60에서 600, 60cm죠. 600에서 690mm로 많이 제작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래 그림을 보면 여기 보면 JD614라고 있죠. 거기서 614가 폭입니다. 전체 폭이 614mm라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의 두 번째 데크 플레이트는 춤이 JD690 690mm 폭이 690 가장 넓네요. 그 다음에 왼쪽 하단 그림은 JD600 600 폭이라는 거 600mm의 전체 폭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600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것 같아요. 표준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660짜리도 있습니다. 660mm에 대한 폭을 갖는 게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데크 플레이트들이 어떻게 보면 이 폭이 옆으로 해서 계속 붙여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이 이렇게 접합부 여기와 여기가 그치 결국은 딱 붙는 거죠. 그리고 여기와 오른쪽 그림이 그쵸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왼쪽에 연결부와 오른쪽의 연결부 형태에 따라서 데크 플레이트의 종류가 그 제작사별로 조금 다릅니다. 붙여놓고 거기다가 이제 피스라고 하나요? 직결 나사라고 하나요? 나사로 이렇게 붙이죠. 형태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런 두께 그리고 높이 그리고 단위 똑같은 것들은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이런 형상 개발에 있어서는 일단은 일반적으로 무지지 돈발이 없이도 허용할 수 있는 시공 중에 그렇죠? 콘크리트 타설 중에 특히 허용할 수 있는 경관들을 좀 고려해서 이들 형상의 단면 성능을
또는 형상을 개발합니다. 그 다음에 작업 시 운반 무게 이런 데크 플레이트를 2인 1조로 들어서 가서 설치한다 그랬죠. 그랬을 때 2인이 두 사람이 들기에 적당한 무게를 고려해서 제작을 해야 됩니다. 너무 무겁게 만들면 곤란하겠죠. 그 다음에 이런 형상 중에서 수요 품목이 많은 거, 이야기면 잘 팔리는 거, 잘 팔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무게도 고려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데크 플레이트의 경관, 무지주 허용 공간이 많은,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데크 플레이트의 경관이 보통 많은 것들이 구조 계획적으로 좀 많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런 형상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일반 거푸집용 데크 플레이트는 물론 두께에 따라서 뭐 다르고 형상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보면 한 3m, 한 3.5m, 길으면 한 3.5m 정도의 무지주 경관을 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를 사용하려면 지지 길이를 빔이나 거더가 되겠죠. 요런 지지 길이를 3m에서 3.5m, 면 3.5m 정도로 조정을 해서 구조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 고령 거푸집용 데크 플레이트는 일단은 화면이 매끈매끈하니까 제작 비용이 가장 저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뭐 데크 플레이트 형상별 종류에 비해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면 콘크리트가 충긴되는 볼 또는 리브의 크기를 작게 만드는 그래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왼쪽 그림도 보면 골이 작죠. 어차피 데크 플레이트 위에 콘크리트를 이렇게 타설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 골 속에 들어가는 콘크리트가 그렇죠? 여긴 작죠. 그리고 최근 배근도 하겠지만 이거를 뒤집어 쓰면 어떻게 되겠죠? 그걸 뒤집어서 쓰면 여기 골 속에 리브 속에 들어가는 콘크리트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작아지는 콘크리트 물량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골이 리브가 그쵸? 작은 쪽을 항부로 두게끔 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어차피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요 세워지는 골이 그래서 옆에 골보다 작잖아요. 이런 식으로 쓰고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 그림도 리브가 세워지는 리브가 작은 형태로 또 마지막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형태로 많이 제작되고 있다는 거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은 구조적 효율성 면에서 보면 뒤집어서 쓰는 게 좋습니다. 뒤에 나와요. 뒤에서 나오는데 이거를 이왕이면 뒤집어서 쓰는 게 어떻게 보면 전단 부착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어요. 전단 부착력. 그렇죠? 그래서 보통 보면 이런 데크 플레이트를 제가 뭐 30년 전쯤에 서 한번 실험을 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논문도 썼다 그랬고 그 실험 결과에 의하면 저희가 이제 이런 거푸집용 데크 플레이트 상부에 콘크리트를 그 경화시켜서 타설하고 경화시켜서 만든 실험체를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실험 결과를 볼 때 고령 거푸집용 데크 플레이트를 사용한 데크 슬랍의 힘내력은 그 당시에 이제 단부에 강제 앵커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험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단부에 강제 앵커, 스터드 볼트 같은 거를 설치하는 상태에서 보면 완전 합성 슬랍으로 가정한 최대 힘내력의 44에서 59%의 힘 성능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성 슬라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완전 합성 슬라브로 본 최대 힘내력에 막상 실험을 해봤더니 거의 한 50% 가까운 합성 효과가 발휘를 했다는 거죠. 그럼 어떤 것 때문에 발휘를 했겠죠? 일단은 아까 부착력 중에서도 화학적 부착력, 그 본드려. 그렇죠? 네, 다시 볼까요? 여기 화학적 부착력. 그러니까 데크 플레이트와 콘크리트 간의 그 접촉면에서 발생하는 시멘트, 그죠? 본드력에 의한 저항력이 일단 발생을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누르면서 실험을 했기 때문에 데크 플레이트와 콘크리트 마찰면에서 물리학적으로 보면 마찰 저항력이 어때요? 수직 항력과 마찰 계수에 비례하잖아요. 이거에 의한 저항력, 마찰 저항력에 의해서 견딘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 기계적 저항력은 표면이 미끈하니까 그렇죠? 없다고 할 수 있겠죠. 무시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1번과 2번 화학적 부착력과
마찰 저항력에 때문에 어느 정도? 그렇죠. 44%에서 59%. 이거는 이제 데크 플레이트 형상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충 50% 정도에 가까운 합성 효과는 이 상태로도 그렇죠? 발휘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계적 장치를 추가한다면 이게 100%의 완전 합성 슬랍으로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실험 결과에 의하면 데크 플레이트의 도심을 이왕이면 이 데크 플레이트의 도심이 있겠죠. 단면에 도심을 변형률과 응력이 큰 합으로 사용하는 것이 데크 슬라브의 합성 효과에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합성 슬라브 입장에서 보면 그 변형률이 큰 쪽, 그렇죠? 변형률이 큰 쪽에서 먼저 부착력이 상실해 가면서 나중에는 엔드 슬립이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전부 미끄럼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변형률이 큰, 그렇죠? 하부 쪽에서 뭔가 기계적 저항력을 높이는 게 좋다는 거고, 그렇죠? 높이는 게 좋은 거고, 이렇게 기계적 저항력이 없는 이런 것들조차도 이게 결국 이 하부, 그렇죠? 하부에서의 어떻게 보면 화학적 부착력, 시멘트의 본드력 또는 그 마찰 저항력을 높이면, 그렇죠? 이게 훨씬 어떻게 보면 합성 효과의 효율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뒤집어 쓰는 게 좋다고 했죠. 이런 밑에 있는 거를 뒤집어 쓰면 어떻게 되죠? 그걸 뒤집어지면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그림상은 상부 쪽에 프렌지의 면적이 크잖아요. 하부 프렌지보다 상부 프렌지의 면적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쓰게 되면 그렇죠? 넓은 쪽에서 화학적 부착력과 마찰 저항력이 세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합성 효과에 대한 효율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보면 그걸 뒤집어 쓰는 게 사실은 그렇죠? 뒤집어 쓰는 게 합성 효과 발휘 면에서는 좋은데 그렇죠? 좋은데 이건 어차피 거푸집용으로 쓰는 거니까 거푸집용이니까 이왕이면 골에 들어가는 리브에 들어가는 콘크리트 양을 최소화시키려고 이런 식으로 리브가 그렇죠? 작게끔 플레이트 형상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 일반 거품용 데크 플레이트도 콘크리트 화설 시에는 이게 단일 쉼재로서의 뭐요? 단일 쉼재로서 힘 성능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여기 보면 상부 프렌지가 폭이 어떻습니까? 너무 넓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했죠? 저번 시간에 배웠지? 일부 단면을 그렇죠? 감소하고 써야 되는 어떻게 보면 유효한 폭의 이 작아지죠. 이 폭두께비가 너무 크니까. 폭두께비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하부는 작은데. 그렇죠? 폭두께비가 이렇게 크게끔 만들어서 쓰는 거는 단일 쉼재로서 거푸집 콘크리트 사듯이 거푸집 역할을 하는 효율을 나타내기도 조금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비효율적. 그리고 근데 이걸 뒤집었으면 그 상부 프렌지의 폭두께비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단면에 유효폭에서 감소될 수 있는 뺄 수 있는 게 줄어들거나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훨씬 더 단일 쉼재로서도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두 번째, 고령 데크 플레이트 중에서 이번에는 합성 구조형 데크 플레이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합성 구조형 데크 플레이트 계속 저번 시간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죠. 다시 한번 그냥 보고 나오가면 고령 합성 구조형 데크 플레이트는 데크 플레이트와 콘크리트 간의 합성 효과, 즉 전단 부착력이 개선된 형상에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형성된다는 건 뭐죠?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얘기했듯이 이야기면 하부 쪽에 강판이 많이 들어오게끔 만들거나 그러니까 데크 플레이트의 도심을 이왕이면 밑으로 하향 조정시키고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도 하나의 개선된 형상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엠보싱, 요철, 작은 골, 구속 리브, 락킹 리브라고 하죠. 그 다음에 하부 돌기, 리엔터런트라고 하죠. 이런 기계적 저항
장치를 추가하여 합성 슬러브로서의 구조적 거등을 하게 만든 고령 데크 플레이트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고령 합성 구조형 데크 플레이트도 그 형상은 고령 거푸집용 데크 플레이트와 유사합니다. 유사하게 보통 두께는 1.2mm나 1.6mm, 그리고 높이도 50mm에서 75mm를 많이 쓰고요. 단위폭은 뭐 좀 다르겠지만 60mm가 많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고령 거푸집용 데크 플레이트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무지주 허용 공간, 그다음에 작업 시의 무게, 그다음에 수요 품목 등을 고려해서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뭐 반복돼서 설명을 하지만 합성용 데크 플레이트를 이용한 합성 슬랍은 실질적으로 설치되는 하부 강판을 구조적 요소로 사용하기에 철근을 아예 빼거나 배제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내와 성능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피복 두께, 내와 피복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슬라브의 구조적 효율을 꾀할 수 있어서 경제성, 공기 단축 등 공사비 절감과 시공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합성용 데크 플레이트를 이용한 합성 슬라브는 대신 단점으로는 국가 인정기관의 실험과 연구를 통하여 적정한 구조 및 내와 실험 검증을 통하여 안전성과 내와 성능을 확인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고령 합성 구조용 데크 플레이트로 개발되었던 단면의 형상과 성능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캠덱이라고 하죠. 캠덱 50이라는 것은 이제 틈이 50mm라는 거고, 캠덱 75, 틈이 75mm라는 뜻이죠. 이게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구조 성능 및 내와 성능을 동시에 인정받은 어떻게 보면 최초의 우리나라 합성 구조용 데크 플레이트였습니다. 이런 형상들을 보시면 보면 여러 가지 기계적 장치들이 있죠. 그렇죠? 여기 보면 데크 플레이트의 뭐라 그러나 요철들이 많잖아요. 요철들. 그중에서도 여기 보면 락킹 리브라는 거, 여기 하부 락킹 리브, 이렇게 락킹 리브라고 해서 이 부분에 어쨌든 이렇게 쏙 들어가게 만들므로 해서 리브를 만들므로 해서 이 안에 들어가는 콘크리트의 구속 효과를 높여서 여기 보면 데크 플레이트와 콘크리트 하나의 합성 효과, 부착력을 강화시킨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엠보싱도 있고요. 그죠? 올록올록한 엠보싱의 형태를 또 외부면에 설치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당연히 하부면에도 설치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더브테일이라고 하는 거죠. 더브테일. 이거 뭐냐? 요 부분. 요 부분은 뭐냐면 더브테일. 비둘기 꼬리죠. 번역하면 비둘기인데 여기다가 천장제의 달대를 여기다 이렇게 설치를 하죠. 달대를 설치해서 여기 천장제 달대를 잘 설치할 수 있게끔 일부러 만들어 준 겁니다. 어쨌든 사용적인 면에서는 그렇고, 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오죠? 하부 프렌지에 대한 더브테일이 그런 용도로 사용하지만 또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그죠? 여기가 리브를 통해서 기계적 저항력에 대한 장치 역할도 하죠. 그렇죠? 장치를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서 이런 것도 활용합니다. 갈대도 매달 겸, 그다음에 그죠? 그런 기계적 저항력을 높일 겸. 그다음에 뭐 상부 프렌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쏙 들어가는 리엔트런트 부분이 있죠. 여기 두 개. 그렇죠? 네. 이런 것도 접착력, 그러니까 부착력을 향상시키는 기능도 하지만 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제가 저번 시간에 이 데크 플레이트가 콘크리트 타설 시에는 단일 쉼재로서 쉼 거동을 한다 그랬죠. 쉼 거동을 할 때 이 데크 플레이트는 해장판 요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로컬 버클링, 그렇죠? 부분적으로 국부자굴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리고 이 국부자굴은 이방향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띠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중간에 이렇게 설치되는 이런 이거를 중간 스티프너라고 부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리브 형태의 작은 골인데, 중간 스티프너의 기능 인터메이티드 스티프너 이렇게 부르죠. 인터메이티드 중간 스티프너라고 부르는데, 이런 중간 스티프너가 어느 정도의 강성이 있다 하면 요게 이 전체 이 폭 두께비를 계산할 때 이 전체 폭이 아니라
외부와 외부를 기준으로 전체폭이 아니라 보면 요 중간 스티프너가 하나씩 끊어줍니다. 요게 뭐 중간 스티프너가 어느 정도 강성을 갖고 있으면 요 가운데에 그 뭐죠? 폭은 강판의 폭은 여기가 되는 거예요. 폭은 폭 두께비 계산할 때 짧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부 프렌지에 설치되는 압축축에 예를 들어 압축부라고 한다면 압축부에 설치되는 이런 인티메이트 스티프너, 중간 스티프너들도 이 콘크리트 타설시에 단일 심재로서 압축력을 받을 때 구조적 효율을 높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보면 이런 것들도 그런 기능을 한다. 그렇죠? 하는 걸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밑에는 요 데크 플레이트에 예를 들어서 그 단면 성능을 표시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보시면 높이는 뭐 50 또는 75mm고 두께는 1.2T, 1.6T 많이 사용하는 거고 폭은 아마 600이죠? 600 폭은 아마 600입니다. 그리고 안부 연결부도 여기와 여기를 연결시켜서 처리를 하고 이렇게 연결부와 폭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무게, 중량을 좀 생각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들 수 있는 중량으로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단면적, 단면 2차 모멘트, 그리고 단면 개수, 산성 단면 개수겠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한해서 줍니다. 이걸 미리 또 개발한 데에서 이런 걸 다 미리 계산을 해서 이렇게 단면 성능을 표시해주면 구조 설계자가 요거에 이제 준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중간 스티프너가 있기 때문에 거의 뭐그 UFO 개념을 쓴다고 하더라도 풀리 이펙티브 섹션 전단면이 뭐 단면을 무시할 만한 단면이 없겠죠. 이렇게 식으로 단면을 제시를 해주고 이 밖에도 이제 다양한 형태의 그동안 그 합성 구조용 그래도 인정받았던 고령 합성 구조용 데코레이터를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A50, 75 높이겠죠. 집대기인가 그렇습니다. 정확하면 이렇게 이것도 이런 식으로 개발되고 여기 더블테일 있네요. 테일 있고 이렇게 개발되고 이것도 폭이 60이죠. 60cm, 600mm고요. 그다음에 이 밑에 그림은 JQL 600, JQL 900. 이거는 폭이 전체 폭이 그렇죠? 900이네요. 900mm 넓네요. 그렇죠? 넓게 쓰면 좋긴 하겠지만 무거울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런 것들이 또 근데 요거는 밑에 거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일본 쪽에서 개발됐던 합성용 데크 플레이트를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갖다가 쓴 초창기 예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뭐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 실질적으로는 합성 효과가 잘 안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이런 중간 스티프너 있잖아요. 중간 스티프너라든지 엠보싱의 성능이 그렇게 크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일본에서 개발을 했다고 하지만 제 실험에서는 뭐 크게 합성 효과가 이렇게 좋긴 한데 일반 거푸집용 데크 플레이트보다 생각보다 이렇게 뛰어나지는 않았다는 결론을 얻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고령 데크 플레이트의 종류로서 셀루럴 타입의 데크 플레이트 살펴볼게요. 그래서 고령 셀루럴 데크 플레이트는 아래 그림과 같이 일반 고령 데크 플레이트 이게 뭐 합성 구조용일 수도 있고 거푸집용일 수도 있죠. 이 중에서 밑에 부분을 강판을 하나 결합시킨 겁니다. 용접이든 뭐든 어쨌든 결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가 이제 준공 형태로 만든 거죠. 이런 타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좀 많이 쓰인다고는 하는데 읽어보면 고령 셀루얼 데크 플레이트는 고령 데크 플레이트의 하부에 추가적으로 평판을 용접하거나 또 어떤 다른 방식으로 결합한 데크 플레이트로서 이거는 우리의 고령 데크 플레이트를 거푸집용뿐만 아니라 합성 구조용 데크 플레이트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셀룰러 타입은 장점이 뭐냐? 어쨌든 간에 이거가 하부에 철판이 붙음으로 해서 이 단면 성능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보니까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하부 강판에 의해서 그리고 이 폐쇄형이 됩니다. 이게 없을 경우는 개방형 단면이 되는데 폐쇄형 단면을 형성시키고 그리고 하부 쪽에 철판이 추가됨으로써 휨 성능 및 비틀림 성능이 향상됩니다. 그 다음에 내화 성능도 실질적으로 향상이 돼요. 여기 없을 경우에는 내화 실험을 해보면 하부 강판이 없을 경우에는 불의 하부에서 불을 뗀다 그랬죠. 그러면 골 쪽으로 집중이 됩니다. 열기가 여기에 모입니다. 열기가 이렇게 모여서 그렇죠? 모여서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좀 약하게 열화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여기 하부가 열기를 딱 평평한 강판이 막아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부의 강판이 열 받을 면적이 그렇죠? 좀 덜하겠죠. 그리고 철판도 좀 두꺼워지고 그래서 내화 성능이 좀 향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적으로 보면 하부가 평평한 거를 뭐 선호한다고 해요. 왜냐면 이게 골이 이거 없으면 고령 데크플 때 울퉁불퉁한 거를 밑에서 쓰다 보면 이제 다 보이잖아요. 쏙 들어간 게 그것들을 뭐 잘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뭐 선호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밑에 철판을 이렇게 덧대서 미관적으로 평평한 면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하는 천장 마감재를 배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배관, 전기 설비, 덕트 등을 설치할 때 용이하다고 해서 공사비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요 사이에 셀룰러 요 사이에 골이 뭐 이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배관 같은 거를 넣기에는 좀 곤란하겠지만 전기 설비, 전기 배선 같은 거는 이 안에 넣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용으로 좀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덕트를 설치하더라도 밑에 면이 평평한 상태에서 이렇게 덕트를 밑으로 설치를 하니까 용이하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단점도 있죠. 하부 강판을 결합힘으로 인해서 그렇죠? 대장 및 시공 비용이 추가되고 또 자중도 증가되죠. 현장에 또 품질 관리 그리고 또 철저히 해야 된다는 그런 또 단점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걸 또 뭐 합성 구조용으로 쓰면 유리할 거고 일반 거품용용 데크 플레이트로 쓰면 더 불리한 게 더 그죠? 더 높아지게 더더욱 불리해지겠죠. 단점이 더 늘어나겠죠.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고령 춤이 큰 데크 플레이트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령은 요즘에는 잘 안 쓰는 경향이 좀 많아요. 초창기 때 우리나라 데크 플레이트는 고령 데크 플레이트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이제 뒤에서 살펴볼 트러스 데크 플레이트가 많이 쓰이죠. 고령 데크 플레이트 근데 이제 고령 데크 플레이트에서 그나마 좀 쓰이는 게 이 춤이 큰 데크 플레이트입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무지주 장경관을 구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돈발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고령 데크 플레이트는 아까 몇 정도를 그냥 무지주 돈발이 없이 날아갈 수 있다고 그랬죠. 한 10m에서 한 3.5m라고 했죠. 근데 이제 이 춤이 큰 데크 플레이트는 훨씬 큰 경가를 날아갑니다. 6m 이상, 뭐 크게는 8m 정도까지도 날아갑니다. 동바리로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되게 유리한 면이 있죠. 그래서 요즘에 또 그나마 고령 데커플레이트 중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춤이 큰 데커플레이트고요. 고령 데커플레이트는 일단은 춤이 150mm 이상을 많이 씁니다. 이상으로 높여 만든 데커플레이트로서 휘광성이 커서요. 그렇죠? 말씀드렸던 무지주 허용 공간을 늘릴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단점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주로 개발되는 거는 높이들이 보통 200mm 이상 개발되고 있죠. 200, 뭐 250 또는 300까지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흠이큰 데크 플레이트는 밑에 그림과 같이 데크 플레이트를 이렇게 보면 상부 프레임지에 올려놓지 않고 하부 프레임지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대치형 대치형강의 하부 프레임지에 올려놔서 그렇죠? 사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바닥 구조가 슬림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슬림 플로어라고 하죠. 슬림 플로어로 활용을 하는 용어로 많이 씁니다. 그럼으로써 층고 절감 크게 활용이 하고요. 그 다음에 H형강 입장에서 보면 하부 프레임지에 얹어놓고 나중에 콘크리트를 부으니까 어떻게 보면 묻히는 방제가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내와 피복을 해야 될 면적이 줄어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제보에 내와 피복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은 장경간으로 아까 뭐 6m 이상 또는 뭐 8m 가까이 날아갈 수 있다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중간중간에 빔을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걷어만 설치를 하고, 그렇죠? 걷어만 설치를 하고 빔 대신에 그냥 빔 필요 없이 중간에 설치되는 빔 작은 보 필요 없이 바로 데크플레이트를 큰 데크 올려놓을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데크플레이트에 또 올려놓을 수 있는 지지점이 양쪽에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 직각 방향에는 저 테두리 보는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기둥을 기준으로 보통 걷어라는 게 큰 보라는 게 S방향, Y방향 쪽으로 양방향으로 보통 설치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거는 일방향 걷어 시스템, 데크플레이트가 얹어 놓는 방향에 일방향의 한쪽만 걷어를 설치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또 장점이죠. 그럼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작은 보도 필요 없고 걷어도 한쪽 면에만 필요하기 때문에 구조 물량을 절감할 수, 골조 물량을 절감할 수 있죠. 그리고 설치되는 또 보의 숫자가 작으니까 시공 편의성도 도모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전 동영상 중에서 비대치 H형광을 이용한 슬립플로어의 구조 얘기는 동영상이 있어요. 요거를 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춤이 큰 데크플레이트는 일반적으로 두께는 0.8mm에서 1.6mm 이런 식으로 생산이 되고요. 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mm에서 30mm 그 사이에서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은 단위 폭은 500에서 600mm로 이거 무게를 또 감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주로 아직까지는 버프림용 데크플레이트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합성 구조용으로 해서 뭐 인증을 받거나 아직 그러지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도 어차피 강제량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강제량이 많이 들어가고 이왕이면 합성 구조용 데크플레이트로 활용하면 효율적이 되겠죠. 앞으로 뭐 이런 연구들이 또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틈이 큰 데크플레이트, 구형 데크플레이트의 단면들을 좀 살펴보면 요거는 이제 전체 춤이 250mm 가고요. 요 같은 경우는 두께가 1mm, 1.2mm, 1.4mm, 1.6mm 이렇게 생산한다고 해요. 그래서 각 중량별 그리고 단면적, 단면 2차 모멘트, 단면 개수들을 이렇게 카탈로그 같은 데 보면 제품의 제작사에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런 것들 뭐죠? 중간 스티프너라고 했죠. 인터미디에이트 스티프너.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콘크리트 사듯이 폭두께비를 계산할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폭입니다. 여기까지가 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데다가도 뭐 엠보싱을 설치하고 기계적 부착력을 강화시킬 장치들을 설치하게 되면 더욱더 합성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또 단부를 눌러주죠. 그렇죠? 단부를 왜냐면 전 여기를 콘크리트 부을 때 옆에 세잖아요. 세지 않게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막아줍니다. 이거 헌칭이라고 하나요? 헌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단면 압축 뭐 이러고 뭐 단면 절곡, 단부 절곡 해서 눌러줍니다. 눌러줘서 콘크리트가 세지 않도록 만들어 놓고 여기 이제 철고보나 합성부에 얹어 놓고 게다가 직결 나사 같은 거로 또 피스 같은 걸로 박죠. 그래서 고정을 시켜 놓고 그리고 이 데크플레이트와 데크플레이트의 경계 부분도 이렇게 겹쳐 놓고 여기다가 직결 나사나 피스로 겹쳐 놓고 그리고 틈새가 있을 경우에는 형테이프 같은 걸로 테이핑해서 물 같은 게 새지 않게끔 살펴봤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300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틈이 300mm까지 아주 큼이 점점 두꺼워지죠. 그러면 더더욱 장경관을 무지로 날아가게끔 생산 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두꺼워져요. 그 대신 요거는 폭이 500일 겁니다. 500 맞죠? 500이죠. 아까는 250과 200짜리는 보통 폭이 600이었죠. 600이었는데 이건 500으로 만든 거는 그만큼 무거우니까요. 그런 거를 감안해서 폭은 좀 줄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런 거를 계속 붙여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밑에 그림과 같은 형상이 되겠죠. 뭐 여기
보이시나요? 판판이 아까 어떻게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생긴 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여기 그죠? 보이시죠? 모자같이 생기는 근데 그 브리트가 있는데 요거를 이어놓고 결국 실질적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리브는 요거죠. 그죠? 리브가 요 형상이 될 겁니다. 요 리브와 리브의 간격이 그러면 뭐 힘에 따라서 그렇죠? 600이 될 수도 있고 500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여기 센터와 리브와 리브의 그렇죠? 리브의 간격이 그다음에 여기 타핑 콘크리트에 따라서 전체 어떻게 보면 조이스트 슬라브가 되는 거죠. 여기 조이스트 장선 슬라브의 전체 뎁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철근 배근을 다 하죠. 그래서 정 모멘트에 대해서는 하부에 조이스트 슬라브 하부에 철근을 놓고 하부 여기는 기본 철근을 놓고 추가적으로 하부 보강제를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만 넣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분모멘트 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 분모멘트가 걸리는 단부 쪽에서는 또 상부 철근, 상부 보강 철근을 넣기도 하겠죠. 근데 이제 이런 데도 넣을 수도 있죠. 이런 데도 넣을 수 있겠지만 그렇죠? 필요하면 이런 데도 넣어서 상부 보강 철근을 하고 그다음에 요 직각 방향으로는 배력근을 배치를 해서 하게 됩니다. 데크 플레이트, 그러니까 데크 슬라브의 어떤 배근 상세는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외국에서 판매되는 추미 큰 데크 플레이트라고 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는데 요거는 추미 225예요. 얘는 1.25T로 하나만 생산이 되나 봐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산. 요것도 보면 중간 스티프너나 이런 것들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 보가 이 데크 플레이트가 단일 심재로서 콘크리트 사살할 때 힘 성능을 발휘할 때 어떻게 보면 로컬 버클링 에서 구부자굴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런 중간 스티프너 같은 것들을 하고 일어나지 않도록 구부자굴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면 성능을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고령 데크플레이트 특징들을 한번 모아봤어요. 앞에서 살펴봤던 그 고령 데크플레이트 보면 강판을 절곡한 절판 구조 형식으로 다른 형상의 데크플레이트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볼 방향의 흉강성이 큽니다. 커서 다른 데크플레이트에 비해서 콘크리트 타섯이 무지주로 날아갈 수 있는 강경관을 구현할 수 있죠. 그렇죠? 장점을 보고 이런 단점이 있어요. 다른 데크플레이트보다 좀 더 무지주 장경관을 허용 장경관을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이제 불리한 점은 있어요. 볼 직각 방향의 흉강성. 지금 그림에서 보이죠? 볼 방향이 아닌 그 직각 방향의 흉강성이 약해서 그렇죠? 그래서 주로 이런 이 방향, 일방향 슬라브 설계와 배건으로만 쓰죠. 조이스트 슬라브, 아까 장선 슬라브, 그렇죠? 쓰고 이방형 슬라브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다음 시간에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연단이라 그래요. 이게 연단. 이게 맨 끝에 테두리보라 그러면 이 방향의 볼을 반드시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스토퍼라고 그러죠. 콘크리트가 넘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이런 것도 또 설치할 겸해서 이 연단 테두리보 쪽에서는 이 방향에 반드시 보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또 유의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골이 춤이 큰 데크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런 현상이 더더욱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직각 방향으로 뭔가 보강제를 설치를 합니다. 보강제를 설치해서 뭐 횡분배 뭐 브릿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쨌든 이거를 이런 식의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변형을 막기 위해서 위에 강하게 이렇게 잡아주는 형광이나 또는 뭐 철근을 통해서 이렇게 용접시켜서 강하게 저항하게끔 만드는 이런 또 기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 아마 살펴볼 예정입니다. 하여튼 이런 거 직각 방향의 볼 직각 방향의 횡강성이 약하다. 그리고 이제 고령 데크베이 특징을 계속 살펴보면 이게 자재 운반 및 적재 시 포개어 적재할 수 있으므로 돌 사이를 계속 이렇게 포개서 적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적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이 적재를 함으로써 부피가 감소되죠. 일의 운반 및 양중량이 다른 데크 플레이트에 비해서 많이 이왕이면 운반이나 양중 시 많이 할 수 있다라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춤이 비슷한 다른 형상의 데크 플레이트에 비해서 또 자중이 좀 가벼운 편이에요. 그래서 운반 작업, 시공 작업상에 용이하고요. 대신 저 춤이 큰 데크 플레이트는 무겁겠죠. 아무래도 자중이 커서 이거는 조금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등치가 크니까 또 무겁고. 그리고 거푸집용 데크 플레이트는 현장 철근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거 좀 합성 구조로 쓰면 좋긴 한데 이런 게 좀 약간 좀 그렇죠? 단점이죠. 그리고 내와 규정에 의해서 전체 슬라브 두께가 증가될 수 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탑핑 콘크리트 상부 프렌지부터 어떻게 보면 그 슬라브 상단까지 높이가 100 이상은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내와 기준에 맞춰서. 그렇죠? 그러다 보면 밑에 데크 플레이트도 두께가 있잖아요. 리브 쪽에. 그러니까 50이나 75mm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위에 100, 그러면 75를 쓰면 175가 되잖아요. 전체.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슬라브 두께가 보통 우리가 150 슬라브도 많이 쓰는데 이거보다 어쨌든 두꺼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그런 핸디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또 잘 안 쓰는 것 같기도 해요. 전체 슬라브 두께가 증가해서. 그리고 요거는 또 고령은 주로 강제보에 사용해요.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 보호와 같은 데는 적용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쓰이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아주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곤란한데 어쨌든 강제보에는 쓰기 좋지만 보나 또뭐 SRC 이런 쪽에는 좀 쓰기가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배울 평데크 플레이트나 트러스 데크 플레이트가 시공 과정이 복잡하죠. 왜냐? 위에 어쨌든 철근 배근을 거푸집용 데크 플레이트 같은 철근 배근을 해야 되니까 할 경우에는 시공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라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평데크 플레이트, 플랫 데크 플레이트라고 하죠. 보통 전 일본에서 주로 많이 사용했다고 해요. 전해지는 바로는. 평데크 플레이트는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데크 플레이트의 상단을 이렇게 쳐다볼 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볼 때, 형부를 볼 때 평평해요. 그렇죠? 평평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밑으로 리브가 달려 있죠. 리브가 또 이렇게 삼각형 형태의 결곡된 리브가 달려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또 접어서 철판을 그렇죠? L자 같이 철판을 이렇게 접어서 포개서 만들 수도 있는데 이런 리브를 설치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위에서 쳐다봤을 때 평평하다 그래서 플랫 데크 플레이트, 평 데크 플레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윗면이 평평하고 아랫면에 리브가 있는 돌출형 형태의 하부 리브 돌출형 데크 플레이트. 원래는 좀 어, 다른 말로 부르려면 하향 리브 돌출형 데크 플레이트라고 부를 수 있죠. 그러면 리브가 밑으로 그렇죠? 하향돼 있기 때문에. 근데 요 말을 쓸까 하다가 그래도 일방적으로 평데크 플레이트라는 용어를 그동안 많이 써와서 그냥 이렇게 명칭을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배웠지만 이 데크 플레이트는 보통 거푸집용 데크 플레이트로 많이 사용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왜냐? 어떻게 보면 데크 플레이트와 콘크리트 간의 부착 면적이 적습니다. 그래서 골데크는 부착 면적이 넓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화학적 부착력, 그 다음에 그 마찰 저항력, 뭐 이런 것들이 좀 세죠. 그나마 센데 이거는 평평하니까 부착 면적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런 화학적 부착력이라든지 마찰 저항력이 작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기계적 저항 장치도 이제 설치를 물론 하기도 하지만 이게 좀 아무래도 적게 되죠. 철판 면적이 적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푸집용 데크 플레이트만 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게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콘크리트 사설 시에는 리브 방향으로 일방향 단일 심재로서 거동을 하지만 장점이죠. 뒤에는 콘크리트 슬라브로는 배근에 따라서 일방향 또는 이방향 슬라브로 설계 가능하다. 평평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배근을 일방향, 양방향으로 다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방향 슬라브로 설계가 가능하므로 이게 좀 유리한 건데 그래도 뭐 보통 일방향으로 많이 설계를 하죠. 이방향 슬라브로는 잘 설계를 하지 않죠. 왜냐면 리브 방향으로 지지점을 형성하다 보니까 리브 방향으로 지지 경관을 짧게 만들죠. 짧게 만들고 방방향으로는 좀 길게 만드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일방향 슬라브 설계가 주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또 장점으로는 평평하니까 거기에 작업자들이 걸어 다닐 때 골 데크보다는
그렇죠? 발을 헛디는 가능성이 좀 덜하겠죠. 그래서 현장 작업성은 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평데크 슬라브의 형상과 단면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거 보면 어떻게 하죠? 요 뎁스 밑에 리브 뎁스는 보통 마찬가지로 75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75, 15가 있고, 그리고 요게 이제 강성 자체는 요게 주면 단면 2차 모멘트나 단면 계수 같은 경우는 고령보다 일단은 좀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결곡 부부가 높이가 높지가 않기 때문에 좀 떨어지는 편이고, 그래서 보면 두께는 거품용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두께를 얇게 써서 제작 강제량을 줄이려고 해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들이 아까 고령은 1.2T, 1.6T를 많이 사용했는데 요거는 더 작은 두께를 사용하라고 애씁니다. 그렇죠? 경향이 있고, 그래서 무게 같은 거, 중량 같은 거는 운반 고려해서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유효 단면, 그러니까 전단면 유효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와 한성 단면 개수 또는 유효폭을 고려한 단면 2차 모멘트와 한성 단면 개수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건 어떤 장점이 있죠? 이게 중립축이 어쨌든 콘크리트 살 중에는 중립축이 뭐 이쯤 된다 그러면 상부가 어떻게 돼요? 상부가 압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부에 압축받는 이 폭이 여기 200이나 되잖아요. 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로컬 버클링, 부작울, 세장판 열속 부작울이 발생할 확률이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뭔가 일부 단면을 빼고 무시하고 뭔가 계산을 해야 되겠죠. 단면 성능 계산을. 그래서 그런 게 바로 유효폭을 고려해서 밑에 표시를 해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전단면, 유효폭을 고려하지 않는 단면 성능과 유효폭 개념을 고려한 작아진 단면 개수를 같이 이렇게 써준 겁니다. 연결부는 또 이렇게 제품마다 독특한 연결부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것들 보러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일본에서 사용하는 저 평데크 플레이트 형상과 단면 개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75짜리 많고요. 그렇죠? 단면 2차 모멘트, 단면 개수, 뭐 유효폭 같은 것들 고려해서 현장에서 써줬겠죠. 얘도 뭐 보통 우리나라랑 거의 같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보통 이런 것들은 일본 쪽에 거를 보고 수입해 오거나 많이 쓰니까. 그리고 캔버도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치올림, 그리고 치올림, 이것도 가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런 것들 살펴 연결부가 또 각 제품마다 다르다 그랬죠. 이런 걸 포개서 여기는 리브가 몇 개죠? 하나, 둘, 세 개네요. 그렇죠? 혹은 600인가요? 600이고 앞에는요. 이것도 리브가 630이네. 여기 630. 같은 제품인가요? 하나, 둘, 세 개. 것도 이것도 세 개네요. 200 간격이 주로 많고 리브 간격은 를 한번 살펴가 있고 연구하실 때 또 개발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데크 플레이트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상부면이 평평하여 편한 작업대로서 시공 안전성이 뛰어나고 그다음에 전기, 전화, 통신 등의 배선 작업이 용이하다. 상부면이 평탄하여 상부의 철근 배근이 자유로워서 일방향뿐만 아니라 이방향 슬라브 설계가 가능하다. 단부 압축형을 사용으로 그러니까 단부를 눌러줍니다. 눌러줘서 끝단은 거의 평평하게 만들어놔요. 사용으로 강제보뿐만 아니라 철근 콘크리트보, 합성보 등 다양한 구조 형식에 적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와의 접촉면이 평평하여 합성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워. 그렇죠? 말씀드렸죠? 주로 거품용 데크플레이트로 사용하고 합성용 데크플레이트로는 잘 사용하지 않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고령에 비해서 힘 강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무지주 허용 경관이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돌출된 리브로 인해서 적재시 리브로 인해서 계속 적재를 한다면 부피가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재, 운반, 양중 시 좀 불리한 게 입니다. 고령 데크플레이트에 비해서. 그리고 버프집용 데크플레이트로 사용됨으로써 내화 규정에 의해서 돌출된 내화 규정. 그러니까 파핑 콘크리트가 얼마요? 100. 적어도 100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또 밑에 리브가 또 있어요. 그렇죠? 리브가 75짜리 리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원래 175가 되고. 근데 보통 뭐 슬라브 두께를 100으로 하나요? 보통 요즘에는 150은 기본이잖아요.
그럼 150에다가 리브 높이 75까지 합치면 더더욱 두꺼워지죠. 그래서 전체 슬라브 두께가 증가되는 경향이 있어서 요즘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향 돌출형 데크플레이트. 상향 돌출형 데크플레이트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와 같이 상향 리브 데크플레이트. 좀 전에 설명했던 그평 데크플레이트를 뒤집어 놓은 형태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저희가 실무에서 또 현장에서 많이 쓰는 트러스 데크플레이트 두 종류가 둘 다 어떻게 보면 평판을 기준으로 상부로 리브든 트러스든 돌출되어 있는 형태라고 해서 상향 돌출형 데크플레이트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상향 돌출형 데크플레이트는 얇은 강판의 하부면이 평평한 상태에서 상부로 강판을 절격하여 리브를 만들거나 철선 및 철분으로 만든 트러스를 용접하여 상부로 돌출시킨 데크플레이트로 상향 리브 데크플레이트와 트러스 데크플레이트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데크플레이트 보면 모두 다 합성 구조형 데크플레이트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아무래도 그 유리하니까 화학적 부착력이라든지 뭐 기계적 저항력, 그 마찰력 이런 것들이 좋을 수밖에 없으니까 쓸 수 있는데 현실은 대부분 거품용 데크플레이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트러스 데크플레이트 같은 거는 0.5T, 0.5mm나 얇은 강판을 쓰죠. 그렇죠? 가성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데 이 트러스형 데크플레이트도 하부 강판을 조금 두껍게 사용하면서 어쨌든 그 밑에 트러스와 잘 연결을 시키면 합성 구조용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또 경관도 무지주 허용 경관도 늘릴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뭐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향 돌출형 데크플레이트 중에서 먼저 상향 리브 데크플레이트 살펴볼게요.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형 데크플레이트를 뒤집어 놓은 형태로 쓰는 겁니다. 뒤집어 쓰면 효율이 좋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콘크리트와의 접촉 면적이 늘어나잖아요. 화학적 부착력이 뛰어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거나 또는 뭐 이런 부분, 그렇죠? 약간 예각 형태의 아까 락킹 리브라고 했나요? 그런 이런 콘크리트 구속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곳이 발생을 해서 콘크리트와 데크플레이트의 부착력이 향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연구를 잘해서 합성 구조용 데크플레이트로 개발을 할 수도 있겠죠. 엠보싱도 또 어떻게 바닥판에 엠보싱도 설치를 하죠.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죠? 여기 더브테일 또 나왔네요. 하부 강판에 하부 쪽에 더브테일을 이렇게 만들어서 어, 기계적 저항력을 장치를 높일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보면 얇은 강판 보통 이것도 1.2T나 1.6T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랫면이 평평한 상태에서 상부로 강판을 절곡하여 리브 형태로 상부로 돌출시킨 데크플레이트로서 어쨌든 아까 평 데크플레이트를 뒤집어 놓은 것보다 훨씬 부착력이나 여러 가지 효율은 뛰어나다. 를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상향 리브 데크플레이트의 형상과 단면 성능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기 살펴보면 티크니스도 같죠. 아까 평 데크플레이트에 비해서 티크니스도 같고요. 중량도 아마 같을 겁니다. 그리고 단면 성능도 여기 보면 정모멘트 중립쪽이 있으니까 어딘가 있으니까 정모멘트에 대한 단면 계수와 부모멘트 여기 그러니까 그 단면 계수가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 그렇죠? 상단과 하단. 그렇죠? 그래서 단면 계수 두 개니까 있는데 그거 거의 뭐 평데크 플레이트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평데크 플레이트 쓰던 거 여긴 아까 얘기했지만 평데크 플레이트도 단면을 압축시킨다 그랬죠. 이렇게 단면을 끝단을 압축시켜 가지고 요 사이로 콘크리트가 알겠습니다. 사설할 때 새지 않게끔 만든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단면 개수도 비교를 좀 더 해보시면 알겠지만 평데크 플레이트하고 거의 같습니다. 단면이 뒤집어 놓은 것 뿐이에요. 대충. 물론 이제 거기 뭐 엠보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더 부착력이 좋게끔 만들어 주겠죠. 그리고 또 이런 거는 또 좋은 게 뭐예요? 여기 보면 콘크리트 타설 중에 단일 침대로 거동할 때 정모멘트에 대해서 하부는 인장이니까 이게 그쵸? 유리해요. 로컬 버클링이 일어나지 않아요.
상부는 압축 기반에서 로커 벌크링이 일어나는데 여기는 폭이 좁죠. 폭 두께비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풀리 이펙티브 전단면을 그대로 다 사용할 수 있다. 또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뒤집어 놓고 사용하면 하더라도 엄청난 구조 효율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상향 리브 데크 플리팅에서 이렇게 접어서 그리고 밑에 엠보싱을 놓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 섬유 보강제, 그죠? 섬유 보강제를 집어넣어 가지고 아예 철근도 안 넣고 배력근도 안 넣고 뭐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 마이크로 파이버를 넣어서 하는 이런 것도 있다. 이거는 뭐 0.8T 이 제품은 생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립주 계산해 놓고 단면 2차 모멘트 계산해서 쓰게끔. 마찬가지로 그렇죠? 중립주 격이라고 그러면 거의 유효 폭이 감소되는 유효 단면이 거의 없죠. 그렇죠? 압축부의 폭두께비가 작기 때문에 훨씬 효율이 뛰어난 겁니다. 상향 리브 데크 플레이트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평데크 플레이트 마찬가지로 간부 압축형 사용으로 강제부뿐만 아니라 철근 콘크리트보, 합성부 다양한 구조 형식에 적용할 수 있고, 그리고 평데크 플레이트와 마찬가지로 고령 데크 플레이트에 비해서는 강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장경관 지지에 좀 불리해요. 그다음 평데크 플레이트와 같이 돌출된 리브로 인해서 그렇죠? 적재 시 부피가 증가함으로 적재 운반 양중 시 불리한 거. 평데크 플레이트에 비해서 상향 리브로 인한 그렇죠? 작업대에서의 시공 작업성이 떨어지죠. 왜냐면 울룩불룩하니까 돌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발을 딛다 보면 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불편하죠. 그리고 일방향 데크 슬라브로 이렇게 사용할 수 없다는 게 또 단점이죠. 그 다음에 평데크 플레이트에 비하여 콘크리트와의 접촉면이 넓어서 합성 효과를 발휘하기에 유리하죠. 그래서 화학적 부착력이 상승이 되고 기계적 부착력도 좋아지고 그렇죠? 합성용 데크 플레이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 또 상부로 돌출되니까 리브가 어떻게 보여? 콘크리트에 매입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령이나 형 데크 플레이트에 비해서 전체 데크 슬라브의 높이가 보면 감소되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두께가 또 이렇게 전체적인 콘크리트 슬라브의 두께가 커지지 않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트러스 데크 플레이트와 마찬가지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또 요즘에 이제 대세인 트러스 데크 플레이트 보통 이제 거푸집용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하부 강판을 뭐 이렇게 두껍게 안 쓰려고 합니다. 거푸집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얇은 하부 강판 보통 0.5mm 정도의 철근 및 철선 및 철근으로 구성된 트러스를 용접하여 상부로 돌출시켜 만든 데크 플레이트로서 이런 상현재, 하현재 이런 것들을 뭐로 연결하죠? 경사재는 레티스로 이용해서 다 이렇게 용접하여 붙입니다. 경사재는 레티스를 이용해서 상부와 하부의 철근 및 철선을 연결하여 트러스로 만들고 이것을 하부 강판에 용접시켜서 고정시키는 형태로 만들어지고 트러스의 형태에 따라서 밑에 그림과 같이 트러스가 2차원 2차 트러스가 될 수도 있고 3차원 트러스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다 그 레티스로 연결해서 만드는 거죠. 고정시키고. 옛날에 초창기 때는 아마 2차원 트러스가 처음에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는 아무래도 3차원 트러스가 훨씬 더 좀 효율적이고 또 이렇게 고정시키기도 좋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3차원 데크 플레이트가 3차원 트러스의 데크 플레이트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얇은 하부 강판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거푸집용으로만 그렇죠? 주로 많이 사용하고 거푸집용 데크 플레이트로 분류되며 현재는 3차원 트러스 데크 플레이트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트러스 데크 플레이트 형상입니다. 뭐 0.5T의 아연도 금강판을 하부에 깔고 그다음에 이 트러스를 구성하죠. 그럴 때 이제 그 상현재와 또는 상부 철근과 철선 또는 하부 철근과 철선을 레티스
파이 5에서 7이나 레티스로 연결시켜서 그걸 결합시킵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이 폭은 600짜리 폭을 많이 사용하고 길이는 1.5m에서 6m까지 주로 사용합니다. 이게 좀 무거워요. 좀 일반 고령이나 이런 거 무거워서 너무 길이를 마냥 길게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게 또 단점이긴 하죠. 그래서 보면 이 같은 경우는 뭐죠? 3차원 트러스죠. 상현제가 하나예요. 그죠? 상현제가 여기 상부철선이라고 표현한 거. 상현제가 하나고 하부철선이 두 개죠. 하나, 두 개. 그다음 이거를 레티스제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그림과 같이 연결시켜서 고정시키고요. 그다음에 스페이서 있죠. 여기 스페이서. 수록 두께만큼의 스페이서를 고정시키고 여기다가 그렇죠? 강판을 고정시켜서 만들죠. 그렇죠? 하부 강판을. 그리고 필요하면 하부 쪽에도 추가적으로 하부 보강근을 이렇게 설치를 하기도 하고 또는 붐모멘트 쪽에 철근량이 좀 부족할 경우에는 이렇게 상부 보강근을 넣어서 그렇죠? 같이 상부 철근과 같이 구조적 거동을 하게끔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런 데크 플레이트의 그 종류에 따라서 상부근의 직경이 달라지죠. 그렇죠? 상부근의 직경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하부근은 상부근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단면은 작고 개수가 그 대신 두 개죠. 그렇죠? 개수가 두 개입니다. 보면 레티스에는 더더욱 얇은 철선을 사용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연결부도 각 회사별로 정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트러스 데크 플레이트의 특징입니다. 상향 돌출형 데크 플레이트로 트러스가 콘크리트 속에 매입되어 고령 또는 평 데크 플레이트에 비하여 전체적인 슬라브 두께의 감소를 가져온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 이유가 그래도 어떻게 보면 또 층고 절감이나 뭐 여러 가지 원인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원인이 어떻게 보면 요즘 트러스 데크 플레이트를 많이 쓰는 그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조립된 트러스 형태의 철근 및 철선으로 배근은 하잖아요. 또 현장에서의 배근량이 어떻게 보면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철근 배근 품질이 우수하고 왜냐하면 미리 만들어 오니까 철근 고임대가 불필요하여 일정한 피복 두께를 유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거품용 데크 플레이트로 사용해서 내어 피복 안 하잖아요. 내어 피복 필요 없고 작업자가 또 트러스는 이렇게 선이니까 이렇게 잡기 좋잖아요. 미끄러질 염려도 없고 그래서 손으로 잡기 편하여 보수 작업에 높은 곳에서의 작업에 유리하고요. 그리고 치울림을 또 할 수 있는 다른 데크 플레이트 형태에 비해서 치울림이 좀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치울림이 다른 형태에 비해서 작업성이 좋아서 치울림을 하면 아무래도 허용 경관, 무지 허용 경관을 증가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평데크 플레이트나 뭐 상향 리브 데크 플레이트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다양한 구조물에 적용할 수 있어요. 철근 콘크리트에도 적용할 수 있고 뭐 철골 철근 콘크리트 다양한 구조물에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선조립된 상향 트러스로 인해 그 대신 부피가 좀 증가돼서 그리고 자중도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작업대로서의 편의성과 적재 운송 양중시가 약간 불리한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강판을 거품용 데크 플레이트로만 사용해서 0.5mm 정도 얇은 거를 사용한다 그랬죠? 그렇죠? 사용하고 선조립된 데크플을 사용하기 때문에 구조 물량이 좀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조 물량이 실질적으로 많아지고 그리고 공장에서 물론 제작은 하겠지만 조립할 때 많은 품이 들겠죠. 일일이 이거를 그렇죠? 조립을 하려면 트러스를 만들려면 이걸 또 데크플레이트 붙이려면 아무래도 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앞에 다른 장점들이 뛰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일단 뭐 데크플레이트 회사에서도 많이 만들어서 싸게 팔면 그렇죠? 또 이문을 거기서 또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주 물량이 좀 많아지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공사비가 뭐 저렴하다 뭐 공기 단축을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요즘에는 그래서 활용 트러스 데크 플레이트도 많이 쓰이죠. 왜냐하면 누수 같은데 그렇죠? 발생하면 검사가 힘들고 그렇죠? 보수가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트러스 데크 중에서 탈형이 생산이 되고 탈형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 일종의 스페이서를 좀 설치를 해서 그렇죠? 밑에 들어가는 아연 도금 강판을 나중에 띄어낼 수 있죠. 그 사이에 이렇게 볼트 나사나요? 나사 나사로 해서 나사를 풀러서 이거를 딱 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형태가 개발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강판을 사용하기 때문에 강판이 분리된 후에는 콘크리트 면이 이렇게 또 강판 모양에 따라서 형상이 되는 이거를 뭐 다른 건축적인 미관적인 요소로도 좀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겠죠. 뭐 슬라브가 매끈해야지 이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탈형 트러스 데크 플레이트가 또 많이 사용합니다. 탈형 트러스 데크 플레이트 특징은요. 계속 많이 설명을 했지만 콘크리트가 경화한 후에 하부 강판을 분리하여 사용 시 콘크리트의 균열, 루수 등의 검사 및 보수를 원활히 할 수 있으므로 유지 관리에 뛰어나죠. 관리를 항상 시키죠. 어떻게 보면 미래지향적, 선진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데크플레이트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리된 데크플레이트는 재활용할 수 있어 친환경 제품일 수도 있고요.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그 비탈형 데크플레이트에 비해서 탈형 작업이 추가되어 공정이 복잡하고 시공 비용이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비용은 많이 드는 거죠. 그렇죠? 비용은 많이 들고 데크플레이트인 하부 강판 대신에 합판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데크플레이트는 아니겠죠. 그럼 합판 또는 FRP 거푸집 합판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데크플레이트만 쓰라는 법 없는 거죠. 예를 들면 합판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쓰는 것 같긴 합니다. 합판 탈형 데크는 탈형 후 골조면이 평편합니다. 합판 데크 플레이트는 탈형 후 매끈하죠. 합판 면이 매끈하니까. 강판 탈형 데크는 말씀드렸듯이 강판 모양에 따라서 요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 더 좀 뭐 나쁘다고 볼 수도 있고 요철을 이걸 또 디자인적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겠죠. 화형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뭐 그게 싫으면 합판 탈형 데크를 써야 되고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런 조합형 데크 플레이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조합형 데크 플레이트는 어떻게 보면 앞에서 살펴봤던 서로 다른 형상의 데크 플레이트를 조합해서 같이 섞어서 쓰는 거예요. 또는 다른 슬라브와의 형식과 결합 또는 조합하여 쓴 복합 데크 플레이트를 말합니다. 밑에 그림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밑에 그림은 그 고령 데크 플레이트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춤이 큰 고령 데크 플레이트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런 고령 데크 플레이트 이 사이에 그렇죠? 트러스 아까 트러스 철선이나 철근을 만 트러스를 여기다가 붙여 만드는 거죠. 아까 일반적인 트러스 데크 플레이트는 이 평판에다가 여기를 붙여서 결합시켜서 만들었잖아요. 이 경우에는 아예 춤이 큰 고령 데크 플레이트에다가 그렇죠? 이걸 붙여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림에서는 춤이 큰 데크 플레이트의 경사 마구리 단면 압축을 한 상태고 이런 형태로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데크 철선도 어떻게 보면 전 춤이 큰 데크 플레이트는 일반적으로 보면 여기다가 이 철근 배근을 천장에 사잖아요. 아까 그림에서 잠깐 보여드렸지. 상현재, 하현재 넣고 그렇죠? 하는데 이거는 미리 이걸 선조립해 오니까 같이 붙여서 오니까 훨씬 또 좋죠. 시공성도. 이것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역삼경 레티스 그렇죠? 철선을 트러스를 만들어서 넣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하부에 뭔가 데크 플레이트를 깔고 위에 중공 슬라브 그 중공체잖아요. 중공체는 보통 이방향 슬라브로서 그렇죠? 구조적 효율이 뛰어나죠. 역학적으로는 왜죠? 이 안에 중공재로 인해서 이게 중공재가 스티로폼이거나 플라스틱 같은 아주 가벼운 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슬라브 두께가 두꺼움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슬라브의 가중이 작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공 슬라브죠. 작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중이 작으니까
장경관으로 이 방향성의 장경관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중공슬라브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다른 동영상에서. 그래서 이런 거를 조합해서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밑에 이거는 그래서 이 데크 플레이트가 어차피 중공슬라브는 하부에 합한 거푸집을 대잖아요. 이거를 데크 플레이트로 대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장경관에 주로 이제 사용하는 용어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무지주 장경관 지지의 데크 플레이트나 장경관 데크 슬라브 오른쪽 같이 활용하는데 주로 많이 사용하는 조합형 데크 플레이트의 개발도 필요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류 중에 고령 춤이 큰 데크 플레이트와 그죠? 트러스 데크 플레이트를 그죠? 일체화시켜서 이게 같이 거동을 하게끔 만든다면 조합형이 된다고 할 수 있죠. 설명했습니다. 읽어볼게요. 고령 춤이 큰 데크 플레이트와 트러스를 일체로 결합하여 설치하는 데크 플레이트로 무지주 허용 공간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니까 춤이 큰 데크 플레이트도 아까 보면 흰강성, 골방향이 흰강성이 크기 때문에 무지주 장경관을 보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트러스까지 더 붙여놨네? 그럼 더 많은 장경관을 보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또 개발을 하면 장경관 데크플레이트 개발에 좋겠죠.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면 어떤 제품인데 여기 보면 춤이 큰 데크플레이트에다가 이건 아마 2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높이가. 여기다가 여기 보면 끼움 일체형 트러스 거더를 여기다가 용접도 아니고 여기 끼움 장치가 있나 봅니다. 용접하면 또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끼워서 일체화시킨 형태로 조합형을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한다면 무지주 허용 공간을 증가시켜서 유리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부분 이런 것들이 거푸집용 데크플레이트로 사용하고 있어요. 아까 춤이 큰 고령 데크플레이트도 마찬가지고 다 거푸집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강제량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왕이면 합성 구조형 데크플레이트로 활용하면 구조적 효율성과 공사비 절감들을 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의 또 개발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또 앞에서 보여준 거에 이제 좀 디테일한 건데 또 여기도 이제 위에 보면 상부 철근에다가 내력이 부족하면 여기 그렇죠? 더 붙여서 그렇죠? 강성을 키울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강판을 캠버 치올림을 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 이제 처짐도 또 유리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그 끼움판 용접이 아닌 끼움판 형태로 장치를 내서 하면 수공성도 되게 더 좋아지고요. 이거는 그 단면입니다. 또 하나의 단면인데 높이가 보니까 200이에요. 그렇죠? 아까 춤이 큰 고령 춤이 큰 데크 플레이트는 아까 보통 250, 200부터 200, 250, 300 나오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일단 골은 200까지 든 상태에서 여기다가 트러스를 붙인 거죠. 가운데 골 모양에다가. 그 대신 형태가 요게 한 세트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세트예요. 아까는 골이 크게 하나였잖아요. 한 세트예요. 그 대신 요게 한 625? 네, 625 되는 정도 됩니다. 아주 무겁긴 한 것 같아요. 이게. 무거운 게 더 단점이겠네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리브가 어쨌든 어떻게 보면 여기 하나 반반이니까 두 개가 쓴 거죠. 두 개가 아까에 비해서. 그러면서 강판은 0.8T 또는 1T, 1.0T, 1.2T를 사용하는 것 같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감면 개수를 형성시켜주고 이런 것들 중간 스티퍼너도 설치하고 그렇죠? 부착력 강화를 위해서 엠보싱 같은 것도 설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부착만 잘하면 이 트러스 자체가 대방형 단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렇게 통과해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합성 효과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래서 보면 물론 이게 타핑 콘크리트가 얼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충 보면 약 8m 정도 무지주 최대 허용 스판이 한 8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신 여기 캠버도 집어넣고 그렇죠? 그러죠. 이렇게 제품마다 물론 다 틀리겠죠. 이 하다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령 데크 플레이트도 아까 추미금 고령 데크 플레이트도 한 8m 정도 날아간다고 하죠. 근데 그것도 물론 타핑 콘크리트가 얼마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죠? 다르고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혹시나 안 날아가면요, 그것도 불안하면 제가 볼 때는 분리타설하면 됩니다. 여기 하부로 해서 여기만 먼저 치어요, 콘크리트를. 그렇죠? 여기 이 상태에서. 그럼 여기가 한 어느 정도 콘크리트가 굳으려면 며칠이 필요하죠? 한 3일에서 7일이면 굳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소유 강도가 나옵니다. 이 정도 치면.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죠? 그 나머지 타핑 콘크리트를 치면, 그렇죠? 설계 치면 충분히 더 많은 스판을, 여유 있는 스판을 날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의 분리타설, 분리타설을 통하면 또 있는 개발된 데크 플레이트만 갖고도 강경한의 허수판을 보낼 수 있고, 이게 일종의 PC잖아요. 하프 PC라 그러죠. 하프 PC 슬라브도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미리 공장에서 만든 PC, 미리 굳혀서 만든 PC를 젖혀놓고 그 위에다 나중에 타핑 콘크리트 치는 거잖아요. 같은 개념이죠, 뭐. 그렇죠? 이렇게 이런 테크닉을 써도 될 거라고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카다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 트러스를 아까 트러스를 현장에서 그냥 일체형으로 안 쓴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분리형. 아까 추미끈 골데크로만 쓴다. 오령 추미끈 데크 플레이트만 쓴다 그러면 여기 보면 최대 순경관, 무지주 순경관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타핑 콘크리트를 100을 기준으로 데크 플레이트의 두께가 0.8T면 4.6m, 데크 플레이트를 1.0T로 좀 증가시키면 5.1m, 1.2T로 증가시키면 높이가 지금 아까 200 정도 됐잖아요. 5.6m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체로 시켜. 트러스가 일체로 시키면 훨씬 늘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7.5m부터 말은 8.6m까지 무지주 순경관을 보낼 수 있다고 얘기는 합니다. 그럼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네, 계산을 해서 효율적인 허용 스판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상향 리브 데크 플레이트와 상향 리브죠. 중공 슬라브를 조합해서 만든 거죠. 설명드렸죠. 중공 슬라브 조합해서 밑에는 물론 이게 강성이 슬라브 두께가 예를 들어 두꺼운 경우에는 강경관을 날아갈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돈바리를 많이 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또 개발된 조합형 데크 플레이트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슬라브 전체 두께가 있고요. 그래서 중공 슬라브는 강경관을 날아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슬라브 두께가 좀 두껍죠. 그렇죠? 길이가 있고요. 폭이 있고요. 길이는 1100, 폭은 420. 그리고 요 높이는 요 중공체의 높이입니다. 중공체의 높이, 중공률, 그리고 허용 스판들이 있네요. 그렇죠? 적정 스판. 적정 스판인데 이거는 이제 동바리가 배제된 적정 스판이 아니에요. 그냥 구조 내력상 그렇죠? 근데 이게 멀리 날아가죠. 여기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600짜리에 21.6m가 날라. 이 600이면 거의 보안입니까? 그리고 300만 하면 300짜리 하면 10점 300짜리 두께 슬라브가 10.8m를 날아가죠. 엄청나게 많이 날아가는 거죠. 가볍기 때문에 인공체로 인해서. 물론 100은 답니다. 이렇게 상부 100은 하부 100은 그렇죠. 다 계산서의 계산에 의해서 다 보강을 하게 되죠. 이런 것도 개발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트러스형 데크 플레이트에다가 단열재를 조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단열재가 설치가 반드시 해야 될 바닥판이 있죠. 특히 지붕층 같은 경우는 꼭 단열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시공 편의성을 도모해서 이런 트러스 데크에다가 여기 하부 강판이 있습니다. 영재술제를 통해서 이렇게 있죠. 상부 트러스하고 이 사이에 끼워넣은 겁니다. 뭐를? 단열재를. 그렇죠? 그러면 일체로 요거 만들어서 그냥 바로 딱 얹어 놓으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이거 설치하고 또 단열대 또 설치하고 이런 번거로운 작업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시공 편의성 향상을 위해서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트러스 앤 단열재 데크플레이트의 개발도 해보면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해서 데크플레이트의 형상 그리고 데크플레이트의 형상 개발을 위한 어떤 아이디어를 얻는 기존의 데크플레이트 형식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를 참조로 보면 새로운 성능이 좋은 합성 데크플레이트의 개발, 합성 슬라브로서의 개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